자, 예.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거죠. 그죠? 제가 뭐 스피커 교체를 해야 된다. 스피커가 다 고장났다. 스피커가 이제 기득권 세력이다. 뭐 김어준이 어마어마한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죠. 예. 그 뭐 친명 유튜버들도 친청 유튜버들도 본인들이 인정을 하대. 이번에 뭐 김어준이 중립을 지켰는데도 개장수가 그런 얘기하고 있대요. 김어준이 이제 중립을 지켰는데도 45%가 나왔다. 어? 정청래가. 그래서 김어준이 이번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면 다 죽었다. 복만삼님, 제가 밀가루 못 먹어서 이 막국수 시켜 먹었는데 우왕, 예, 진짜 맛나더군요. 4인분 시켜 먹음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복만삼님이 강추하는 예, 들기름 막국수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정청래가 닦아놓고 예? 김어준이 없었으면 유시민이 없었으면 정청래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정청래가 본인 힘으로 당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청래의 본인 실력으로 이번에 45%를 득표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김어준하고 유시민 그 다음에 최욱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45%까지 득표를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김어준이 예, 권력이 만만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하이안트리님 채평 너무 귀하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어준의 파워가 지금 뭐 대놓고 반명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45%를 물론 뭐 그중에 허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실제로는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45%의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예, 정청래를 만들었다라는 건 김어준의 파워가 예, 뭐 여전히 막강하다라는 게 뭐 반증된 거는 맞습니다 이번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가능성을 본 건 뭐냐면은 그걸 뭐 뒤집어 엎어냈다라는 건 가능성이죠. 예.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55%를 득표를 해서 당대표가 됐다. 뭐 이전에는 김어준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어떤 민주당의 방향성이 됐잖아요. 근데 뭐 이동영은 그런 얘기를 하되 3패를 했다 이번에. 김어준이 3연패를 한 거잖아요. 합당에서 이제 한번 졌고 그 다음에 평택 보궐선거에서 한번 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3연패를 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김어준이 아직도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건 이번 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되느냐. 저는 30%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30%까지는 떨어뜨려야 된다. 김어준의 영향력을. 그러면은 민주당이 정상화될 거라고 봐요. 이번에도 정말 안타까운 게 호남 당원들의 표심만 우리가 근거로 보면은 거의 7대3까지 간 거죠, 그죠? 지금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66%까지 득표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7대3까지 가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은 거기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 이러한 또 과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길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 당권 교체까지 이뤄냈기 때문에 촛불혁명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교체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완전체가 될 수 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그리고 촛불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우리가 스피커 교체에 화력을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친명 스피커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 제가 지난달에 그죠? 지금도 그 미친놈 하나가 어디 뭐 약을 처먹었는지 계속해서 뭐 날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하잘데기 없는 것들하고는 이제 뭐 언급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6월달이죠. 6월달에
제가 막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동접이 한 2만도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막 공격을 시작하죠. 이상한 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친명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저를 막 공격을 시작해갖고 지금 잘 나갈 때랑 비교를 하면은 시청률이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제가 빠져나갔지 지금. 근데 최근에 보세요. 이제 이상호 기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어. 네. 이상호 기자가 지금 시청률이 많이 나온다. 뭐 2만 가까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제 친명 스피커들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응? 예, 친명 스피커들의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2만을 돌파하는 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뭐 이상호 기자가 됐건 뭐 박영식 평론가가 됐건 신인규 변호사가 됐건 뭐 이동영 작가가 됐건 친명 채널이 이제 2만을 돌파하는 그런 채널이 생긴다라는 건 이거는 빅 스피커로 이제 들어가는 채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1만을 넘자마자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별 희한한 것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공격을 하잖아. 저는 뭐 이 싸움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은 아마 이상호 기자님도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예요. 뭐 개장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볼 때는 공격이 들어올 거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친명 채널들이 스스로 이제는 체력을 키워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쓸데없는 거 이제 보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아무튼 이제 스피커 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연사랑님, 든든한 우리의 리더 최평님 책임감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대표님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 TV를 이제 출범하겠다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목요일날 방송 때 금요일 방송이죠. 금요일 방송 때 이거 뭐 무슨 친명 유튜버들 데리고 방송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김민석 그 JTBC에서 취재한 결과로는 김민석 대표 본인이 이제 방송을 한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스피커 교체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구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휴가 가서 다음 주까지 함께하게 됐네요. 첫 번째 준비한 이슈는 뭡니까? 김어준 대신 땡성 뉴스입니다. 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을 하자마자 이 민주당 TV를 개국하겠다고 나섰죠. 특히 눈에 띈 대목은 이겁니다.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네. 자, 총리 때도 새벽 총리라 그랬는데 새벽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염두에 둔 발언이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새벽 방송하면 떠오르는 채널이 있죠. 예. 바로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판 자체 뉴스공장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근데 델리민주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굳이 또 당이 직접 방송까지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독자 수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당원들이 매일 현재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누구를 통해 정하느냐, 이런 문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밖의 이 대형 유튜브에서 나온 해석이 지지층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어준 씨가 제기한 코어 지지층 이탈론이나 유시민 작가가 말한 이재명 정권 필패론 등이 있었습니다. 외부 유튜브에 의해서 여권 내 이슈가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당권 경쟁을 넘어서 스피커 주도권 경쟁도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 게시판에는요, 땡성뉴스라는 조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땡치면 전두환 씨 뉴스가 나오던 땡전 뉴스처럼 이제 김민석 대표 중심의 뉴스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 섞인 반응인 건데요. 네. 이 야권에서는 더 노골적인 해석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민석 대표의 일성은 김어준 보지 마세요거든요. 이게 뭐죠? 주적의 인식이 다른 거죠. 이거는 0점 조정이 잘못됐다. 온라인에서는 민주당 TV 가상 편성표도 이렇게 돌았는데요. 소위 뉴이재명 성향의 패널들과 진행자들만 대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자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나서서 사실이 아니다 해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직 짜여지지 않았는데 네티즌들이 만든 걸로 네, 추정이 만든 되네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가 궁금한데 첫 방송은 언제입니까? 일단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김민석 대표가 매일 직접 방송에 나와서 현안을 설명하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달 초에 첫 방송이라고 하고요. 일단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방송 시간하고 겹치는 오전 7시 전후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동접자 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침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는 곧 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JTBC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게 제일 낫다. 예, 그리고 꼭 김민석 대표가 아니더라도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나와서 정부와 당에 공식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TV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방송인 출신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김어준도 솔직히 섭외력으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 김어준은 잘 보세요. 김어준이 저보다 나은 이유 딱 두 가지야. 김어준이 최한욱보다 나은 거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정보력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제 정보력이 가겠죠. 왜? 문재인하고 거의 뭐 한 라인이 있는 정도니까. 예, 미카 기무라님 민주당 TV 대환영합니다. 초코 대표님께서 시작하시면 팩트로 시작하는 방송이라서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청자. 예. 그래서 김어준이 정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단독, 특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언론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매체의 어떤 신뢰도, 파워,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어준이 거의 뭐 문재인하고 직접 소통하는 이런 수준의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돌아가는 얘기, 그 다음에 정부에서 돌아가는 얘기, 이게 김어준한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당 시청자들은 김어준 방송을 안 볼 수가 없어. 정부에서 돌아가는 얘기, 그 다음에 민주당 안의 얘기, 이거는 그냥 다 김어준이 독점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저 매체 파워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청와대에서 김어준이 독점하는 정보가 없어요. 정부 쪽 정보와 관련해서는 김어준이 독점하는 정보가 없어. 다 똑같아. 대통령께서 그냥 SNS에다가 정보 공개하시고, 그 다음에 청와대 출입기자, 뭐, 김어준한테만 뭐, 특별하게 정보를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정보 독점이 해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죠. 그런데 또 그나마 유지가 된 건 뭐냐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서, 당 정보 독점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깨졌어, 이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어. 그 정보 독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랑 저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야. 저도 대통령님 SNS, 대통령님 유튜브 방송, KTV, 그 다음에 김민석 당대표의 SNS,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민주당 TV 하면 민주당 TV 보고 다 정보를 똑같이 아는 거예요. 김어준도 김어준이랑 저랑 정보의 접근 속도가 같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제 김어준이 저보다 우월했던 정보 독점이 완전히 소멸하는 단계까지, 이제 당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에 대한 정보도 저랑 똑같은 거야. 그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보다 나은 점이 뭐냐면 섭외력이에요. 섭외력.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얘기 해주고 당원들이 궁금한 얘기 해주니까 그게 그나마 유지가 됐어. 그런데 이제 이 섭외력도 무너져요.
게다가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흘리면 바로 퇴출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김어준이 지금 섭외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은 최성수밖에 없어. 최성수밖에. 그거 맨날 돌려막는 거예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앞으로 2년 동안 이 짓을 해야 돼. 근데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자 거기 나가가지고 헛소리하면 퇴출당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김어준한테. 정보를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와봐야 나오나 마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는 섭외력도 저보다 나을 게 없어. 김어준도 섭외가 안 되고 저도 섭외가 안 돼. 예. 똑같아. 이제는 정보도 저보다 나을 게 없고 섭외력도 저보다 나을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냉정하게 정보력하고 섭외력을 빼면은 제가 납니까? 김어준이 납니까? 그러니까 정보력, 섭외력이 똑같아. 김어준도 몰라. 나도 몰라. 예. 그리고 김어준도 섭외가 안 돼. 그 저도 저 혼자 떠들어. 자, 혼자 떠드는 걸로 김어준이 3시간 방송을 하고 최한욱이 3시간 방송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두 가지 빼놓고는 김어준보다 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 뭐 비주얼이 딸려, 내가 말빨이 딸려, 유머 감각이 딸려요. 완전 재밌지. 그래서 김어준도 혼자 3시간 하고 뉴스공장에 아무도 안 나와서 김어준도 혼자 방송하고 저도 밤에 3시간 혼자 방송을 한다라고, 그렇게 진짜 진검승부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제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저는. 제가 김어준을 압도하는 상황이 와버렸다는 거야. 뭐 제가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김어준이 망해가지고. 이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민주당 TV 아침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김민석 대표님이 방송을 어떻게 기획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최성수로 돌려막기를 해야 되잖아요. 김어준이는 다른 의원들은 눈치 보느냐고 안 나가 지금. 그럼 최성수 가지고 돌려먹어야 되는데, 우리 김민석 대표님이 아침에 민주당 TV 할 때 고정 패널을 최성수를 해. 그러니까 그 김민석하고 최성수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매일. 최고위원이니까. 그럼 되잖아, 그죠? 김민석 대표님이 우리 최민희 의원 저랑 방송하시죠. 야, 최민희를 빼내. 섭외를 못하게. 그래갖고 7시부터 9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최민희, 한민수, 그 다음에 이성윤 데리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섭외를 못하잖아. 이제 섭외할 사람이 최성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TV를 아예 고정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데리고 있는 거야, 최성수를. 그럼 못 나갈 거 아니야, 최성수가. 기본 뉴스공장에. 그러면 누굴 섭외하냐고. 개장수나 섭외해야지. 아이고 잘 됐네. 이제 앞으로 개장수, 박시영, 똥푸나, 송작가, 김어준 이렇게 모여서 하면 되겠네. 그 2분 뉴스, 그 3분 카레 뭐 많이 있더만. 뭐 시사건건, 그 똘마니들 많잖아. 그런 애들하고 방송해, 김어준. 그럼 되잖아. 이건 농담이에요. 예, 이건 농담이고. 그래서 김민석 대표님이, 저는 매일 뭐 1시간 정도 국민들한테 브리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꼭 매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돌려가면서 뭐 다른 또 의원들이나 중앙당 그 지도부에 있는 뭐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김민석 대표님이 저는 기본적으로 메인 스피커가 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방송을 하는 목적 자체가 물론 뭐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김민석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재밌게 한다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을 한다.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에 놓고 방송을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김어준하고 시청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뭐 김어준하고 뭐 김어준 따위하고 민주당 당대표가 무슨 시청률 경쟁을 합니까? 잠깐 나오셔가지고 김어준이 이제 헛소리 못하게 혹세무민하잖아요. 근데 당과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송만 해주시면 된다.
일종의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거다. 기자회견을 하는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예컨대 김어준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이대 뭐 탄핵을 안 하고 무슨 현수막이라 걸고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러면서 지들끼리 낄낄댔잖아.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님이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야, 왜 지금 조이대 탄핵을 안 하고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돼. 김어준이 헛소리하고 탈레반들이 가짜뉴스 돌리면은 그거를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짜뉴스가 안 통하잖아. 사기를 못 친다는 거지 김어준이. 그런 목적으로 방송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친명 유튜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잘 받아가지고 되새김질 방송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야. 다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잘 보세요. 김어준하고 채우기 무서워가지고 유튜버들이 그 시간을 다 피해요. 그죠? 요즘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긴 했는데 김어준 방송 시간은 뭐 꼭 김어준이 무서워서 피한다라기보다는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하는 게 힘드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용기 있게 그 이동영 작가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새벽 뭐 스튜디오 옮기고 새벽 방송한다고? 그 이동영은 좀 고생 좀 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며 본인이. 그럼 좀 고생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김어준하고 이제 맞불 놔야지. 그래서 김민석 대표 방송이 끝나면은 만약에 7시에서 한 8시까지 해. 그러면은 바로 이어가지고 이동영이 아침 방송을 해. 이동영의 뉴스 젠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8시부터 뭐 한 10시까지 해. 그 다음에 이제 10시부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뭐 유튜브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요. 찐 파란 하늘님, 잘한다 까왕, 진짜 친명 스피커, 최평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영이 그냥 거저 먹으려고 맨날 명파리만 하지 말고, 진짜 그 대통령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아침에, 아침 방송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럼 약속을 좀 지키라고. 그래갖고, 김민석 대표님이 이제 7시에 1시간 정도, 오늘 민주당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8시부터 한 10시까지 해, 그냥. 8시부터 10시까지. 그냥 맞불이야,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뭘, 특별히 뭐 시청률이 많이 나오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몇 시에요? 박영식 평론가는 몇 시야? 저는 저녁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하나요? 박영식 평론가는 몇 시입니까? 그 레거시는 여러분, 레거시한테, 이제는 레거시에 여러분들이 화력을 소비하지 마세요. 저 미안한 얘기지만은, 레거시를 우리가 일부러 키워줄 필요는 없어. 이제부터는. 그래서 레거시 채널은 본인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자본과 영향력이 있는데, 그 뭐하러 그 레거시, 8시 반? 그러면은 뭐 이동영이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이동영이, 레거시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뭘 왜 레거시를 키워줘? 그 참 김용민이 아침 7시? 그 김용민은 시간을 바꿔야 되겠네. 응? 그러면은, 레거시는 여러분들이 키워줄 이유가 없어.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친명 채널을 키워야 되는데, 주안점을 두자고요. 친명 채널을 키우는데. 그러면은 8시, 어디야, 8시 40분, 11시, 다 있네, 이렇게 막. 국대 토크. 그럼 여기 있네. 1일 영식이, 8시 45분. 그러면은 박영식으로 하자고, 그죠? 김민석 끝나면 박영식.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김민석 끝나고 박영식. 뭐 이동영이 술 마셔야 되는데 아침에 하지 말고 김민석 끝나면은 8시 30분에 박영식이 하는 거지. 그럼 일로 쫙 몰려가는 거죠, 또, 그죠? 그럼 박영식 우리 평론가가 또 되새김질을 해. 막 되새김질해. 그냥 막 해. 그냥 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러면은 한 8시 반에 했으면 한 10시에 끝나나? 그럼 10시에 또 뭐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10시에 하는 데를 또 밀어줘. 그 다음에 뭡니까? 뭐지? 뉴잼스? 뉴잼스가 2시에 하죠. 11시에는 장르만이 있구나. 그럼 장르만 보면 되잖아. 장르만은 레거시지만, 우리 정영진, 앵커는 우리가 또 키워줘야죠. 네? 정영진 앵커는 한번 키워줘야 돼. 그러니까 11시 장르만 괜찮네.
그럼 장르만이 1시까지 하나요? 한 2시까지 하나? 그지? 장르만이 한 2시까지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뭐 뉴잼스인가 그거 한다며. 맞불쇼 뉴잼스가 2시. 쫙 되네. 그죠? 뉴잼스가 2시에 하고, 저는 그러면은, 3시에 하는 거지. 뉴잼스 몇 시에 끝나요? 뉴잼스 끝나면 할게. 매불쇼부터 조져버리자고요. 우리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매불쇼부터 조져버리자고. 그럼 뉴잼스가 이제 맞불쇼를 그 2시에 하잖아. 그럼 2시에서 1시간 해요? 1시간 하면은, 제가 3시에 할게, 3시. 그지? 이거 딱 되네. 장르만이 11시에서 1시 30분. 그 다음에 뉴잼스가, 2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시에 들어갈게, 3시에. 3시에 제가 들어가서 한 1시간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고발 뉴스가 5시인데, 예. 그 이상호 기자님이 4시로 바꾸자고, 4시로. 예? 이상호 기자님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세요. 4시로 들어와, 4시에. 이상호 기자님이. 그러니까 5시는 원래 매불쇼 끝나고 하시려고 한 거잖아. 근데 어차피 이제는 원수가 된 거잖아. 뭐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다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굳이 뭐 4시 할 필요 있나. 그 좋은 시간대 들어가가지고 다 박살 내야지 우리가. 그러면 제가 3시에 하고 그 다음에 고발 뉴스가 4시에 하고 4시에 또 다른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뭐, 또 있을 거 아니야. 고발 뉴스가 그러면 7시에 끝나잖아. 그 다음에 뭐 시방쇼예요? 시방쇼 하고, 제가 또 7시에, 9시에 하고, 강성범이 1시. 되게 많다, 야. 레거신 빼자니까, 레거신. 레거신까지 어떻게 신경 씁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죠? 그리고 레거신은 여러분,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지금은, 친명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반 김어준으로 연합이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레거시도 우리 편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예? 이래갖고 하여튼, 24시간 그냥 계속 돌리는 거야, 그냥. 예.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돌려. 계속 돌려. 예. 짜가지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9월 2일부터, 9월 2일부터, 낮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죠? 3시에 할게요, 3시에. 그, 뉴잼스, 우리 신인규, 그 이석현, 이 평론가는 잘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 뭐, 김묘성까지, 예, 이런 후배들은 또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그, 뉴잼스 그 시간 빼고, 예, 제가 이제 그, 3시에 들어가서, 3시에 들어가가지고, 4시까지 하고, 바로 또 고발 뉴스로 바톤을 이어주겠습니다. 고발 뉴스 한 30분만 저 땡겨주세요. 그 뒤에 딴 데 못 들어오게. 우리끼리 완전히 스크럼을 짜자고.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러분, 확실히 친명으로 검증된 채널만 키우자고요. 우리가 친명으로 확실히 검증된 채널만 키우자. 레거시 빼고, 레거시를 왜 키워줘? 레거시는 알아서 하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친명이다. 제가 볼 때는 대충 검증됐다라고 봐요. 이런 채널들만 여러분들이 딱딱 집어서 키워줘야 돼. 응? 그래서 이거 한 2만, 3만씩 다 키워나가자고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 우리는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한 놈만 키웠다가 이놈이 나중에 배신 때리면 김어준처럼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한 4, 5개 채널 딱 집어가지고 얘네들만 쫙 키우자.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젠간 우리는 유격전을 해야 돼요. 유격전을 해가지고 각자 이 독립군들이 그 김어준과 싸우는 이런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조지자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쟤네는 김어준이라는 이제 그 정규군을 통해 가지고 막 화력전을 하는데 우리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연합군이 같이 싸우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2일은 수요일인 것 같은데. 아무튼 9월 달부터 3시에 들어가겠습니다. 3시에 들어가서 중간에서 이제 하여튼 매불쇼 시청률을 단 한 명이라도 뺏어 오자고.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달라붙다 보면은 뭐가 답이 나오겠지, 그죠? 단 한 명이라도 뺏어오자고요. 못 뺏겠어? 한 명도 못 뺏겠어? 제가 아주 뭐 죽도록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대적불가님, 전략적으로 빈틈없이 촘촘하게 틈새를 노려요. 그냥 아주 그냥 그 살라미 전술로 촥촥 해가지고 깨고 들어가자고 우리가. 그리고 자 보세요, 저기 김어준하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이제 김어준이랑 싸운다. 저는 이거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김어준하고 완전히 선을 그어야 돼요. 민주당에서 계속 이거는 갈등을 유발시켜야 돼. 일부러라도 민주당이 김어준하고 싸운다, 민주당하고 김어준하고 싸운다라는 메시지를 당에서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어준 때문에, 유시민 때문에, 정청래 때문에 민주당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친문 때문에 민주당을 싫어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저는 확신을 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도 어디 있냐 하면은 무슨 털레반들이 빠져나가긴 뭘 빠져나가요. 김어준은 계속 약을 팔고 있는데 마치 그 뭐 코어 지지층이 마음을 안 열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약을 팔고 있는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2030 여성 지지율이 빠지는 게 커요. 2030 여성 지지율이 빠진 게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 근데 2030 여성 지지율이 왜 빠졌냐? 보안수사권 문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빠져나간 게 더 큽니다. 민주당이 어쨌건 간에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 2030 유권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여전히 김어준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와, 이재명 대통령님도 김어준 눈치 보는구나. 이재명 대통령님도 친문들 눈치 보는구나.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 또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가지 적폐를 청산해야 돼요. 하나는 극우 태극기 세력, 극우 보수 세력들 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내의 기득권 세력들, 친문 386 세력들, 김어준, 유시민 이런 자들을 청산을 해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번에. 못했잖아,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보기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보안수사권 폐지해버리고 김어준한테 끌려다니는 듯한, 그리고 실제로 당대표 선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본 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2030 유권자들이 야, 결국은 친문들이랑 똑같구나, 이런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김민석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김어준하고 유시민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중도층을 일단 잡아와야 돼. 그리고 이 뭐 털레반들은 놔둬도 돼요. 제가 얘네들이 과연 다음 총선 때, 대선 때 과연 조국을 찍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제가 선거 한두 번 해보라? 제가 특히 진보정당에서 일을 해봤잖아. 진보정당 인기가 좋을 때도요, 대선 때가 되면 표가 안 나옵니다. 왜?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김어준이 협박질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령 그 정청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민석 당대표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김민석이 대선 후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김민석 찍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김어준이 선동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찍게 돼 있습니다. 3%? 많이 나와야 3%예요. 그 3%도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어차피 2년 동안 2년 가까이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털레반은 버려라, 지금.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설득하면 돼. 지금 여기에 만약에 끌려다니고 뭐 김어준이 얘기하는 대로 김민석 대표가 뭐 반명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하고
이래버리면 중도 측은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오키님, 털방 출연 의원 후원하지 맙시다. 영원히 안 돌아와요. 지금 사과를 해버리면. 오히려 선을 그어야 돼. 쟤네하고 완전히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7시에 방송을 하면 김어준하고 경쟁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털레반들이 눈깔 뒤집혀서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 소리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도를 끌고 와야 돼. 둘 다 못 먹어요, 여러분. 김민석 대표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둘 다 못 먹어. 단계적으로 먹어야 돼요. 지금은 중도 확장이 우리의 전략이야. 김민석 대표도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중도 확장이 민주당의 노선이다. 우리 당원들이 선택한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중도 확장이 우리의 노선 아닙니까? 중도 확장으로 가야 돼. 그러려면 김어준하고 자꾸 싸워야 돼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김어준하고 들이받는 거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